우리 몸은 혈액순환을 통해 필요한 에너지를 공급받고 또 불필요한 물질을 배출시키는데요. 오랜 시간 움직이지 않고 한 자세로 앉아 있으면요, 혈액순환에 문제가 생긴다고 합니다. 네, 오늘 이 시간에는요, 혈액순환이 순조롭지 않을 때 발생하는 하지 정맥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인터벤션 영상의학과 김건우 원장 나오셨는데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인터벤션 영상의학과 전문의 김건우입니다. 네, 하지정맥류 사실 이제 장기간 서 있는 직업군에서 많이 발생하는 질환으로 알고 있는데요. 네. 정확히 어떤 질환인가요? 하지정맥류는 보시다시피 이렇게 혈관이 구불구불 튀어나오는 경우 표재성 정맥이 직경 3mm 이상으로 늘어나는 경우를 보통 말하게 되는데요. 대표적인 다리혈관 질환으로서 우리 다리에서 쓴 피가 심장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돌아가지 못하고 정맥 내 압력이 높아지면서 판막이 고장나서 거꾸로 역류하면서 생기는 질환입니다. 네. 자, 그렇다면 원인은 어떤 원인이 있습니까? 네. 원인으로는 먼저 나이가 들면서 혈관과 근육의 탄력이 떨어지면서 많이 나타날 수 있고요. 그리고 직계 가족이 하지정맥류가 있는 경우에는 발병률이 더 높아지게 됩니다. 또한 그림처럼 다리 꼬거나 하이힐, 또 레깅스와 같은 생활 습관을 가지신 분들이 많이 걸리게 되고요. 또는 여자분들 임신하시거나 또 갑자기 살이 찌시거나 또는 제일 중요한 건데 오래 서 있거나 오래 앉아 있는 직업을 가지신 분들이 많이 발병하게 됩니다. 네. 최근 하지정맥류 환자가 계속적으로 늘고 있다는 기사를 접했는데 어느 네, 정도 최근에 그런가요? 아주 많이 늘고 있습니다. 네. 2010년에서 2015년까지 17.2%가 늘었는데 경제활동 인구가 증가하고 평균 연령이 증가하면서 계속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네. 자, 그러면 연령별로는 어느 때 많이 발생하죠? 네, 연령별로는 대부분 40대 이상이 많고요. 40대 이상이 그림과 같이 80% 정도를 차지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젊은 연령에서도 발병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은 남자와 여자 중에 어디에 더 발생 많이 하죠? 네. 보시다시피 여자분이 남자분보다 2배 정도 더 많이 발병하게 되는데 어떤 임신이나 임신 출산에 대한 호르몬 변화나 혹은 이제 폐경 이후에 호르몬 변화에 의해서 혈관 변화가 나타나면서 더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여성분에 있어서 한 거의 70% 정도 나타나는 것 같은데, 자, 그렇다면은 어떤 신호가 있을 때 좀 하지정맥류를 좀 의심해 볼 수 있을까요? 네, 우리가 구불구불 튀어나온 혈관들을 볼 때 하지정맥류라고 쉽게 알 수 있죠. 네. 하지만 이제 그렇게 보이지 않는 혈관이 있을 때도 붓고 피고로한 다리가 다리가 저리고 쥐가 나는 증상이 주로 오후에 저녁 때 나타나거나 밤에 잘 때 쥐가 나서 깬다든지 혹은 이유 없이 피부과 치료를 하더라도 소전되지 않는 가려움증이나 이런 것이 있을 때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자가 진단법을 좀 말씀을 해주신다면요. 네, 뭐 울퉁불퉁한 튀어나온 혈관이 있으면 물론 쉽게 진단을 할 수 있겠지만 그런 혈관이 없더라도 다리가 잘 붓거나 통증이 있고 밤에 잘 때 쥐가 나신다든지 또는 이유 없이 다리가 가렵다든지 또는 다리에 상처나 피부 질환이 잘 낫지 않는다든지 혹은 멍이 잘 들고 멍이 잘 흡수되지 않는 경우에도 하지정맥류를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네. 저게 지금 한번 채점을 해보셔서 본인이 자가 진단해 보시는 게 좀 필요할 것 같은데, 만약에 육안으로 관찰되지 않더라도요, 자가 진단 증상 중에 해당 개수가 좀 많으면 검사를 받아야 되잖아요. 어떤 검사를 받게 되나요? 네, 맞습니다. 검사가 가장 중요한데 하지정맥류는 CT나 MRI처럼 거창한 검사가 필요 없습니다. 네. 그림과 같이 도플러 초음파 검사라는 혈관 내의 혈류를 보는 검사를 하면 충분하고요. 또한 이제 피부 표면 온도를 측정하는 적외선 체열 검사를 하면 진단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도플러 초음파를 통해서 어떤 걸 좀 비교하면 될까요? 네, 우리가 초음파 하면 이제 흑백 사진을 많이 생각하시는데요. 혈관 도플러 초음파라는 거는 그 흑백 사진에 혈류의 흐름을 색깔로 입힌 초음파를 말합니다. 네. 네, 이렇게 파란색으로 보이는 저 혈관 안에 혈류가 정상적으로 다리에서 심장 쪽으로 올라가는 혈류라면 이렇게 빨간색으로 보이는 이 혈류는 심장 쪽에서 다리 쪽으로 거꾸로 역류하는 혈류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빨간색으로 보였던 이런 역류하는 혈류를 찾게 되면 하지정맥류를 진단할 수 있습니다. 네. 근데 하지정맥류 보면은 오랫동안 이제 생기는 질환으로 알고 있어요. 또 점점 확장이 되고요. 네. 네. 모세혈관 확장증처럼 이렇게 거미줄 혈관이 늘어나 있는 경우에는 저희가 치료가 필요 없는 경우도 있고요. 증상이 없는 경우에는 놔두셔도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이렇게 푸른 혈관이 좀 튀어나온 경우에도
증상이 심하지 않다면은 치료를 지원하셔도 됩니다. 하지만 이렇게 꾸불꾸불 튀어나온 혈관이 3mm 이상으로 늘어나 있고 초음파 검사에서 복제정맥이라고 하는 내부의 혈관에 아까 보셨던 혈관 도플러 초음파 검사에서 역류가 있는 경우에는 치료를 하셔야 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아, 그렇군요. 자, 그러면 단계를 좀 설명해 주신다면요? 네, 처음에는 다리가 붓고 밤에 쥐가 나고 무거운 증상이 있다가 점점 피부가 가렵고 그다음에 피부색이 검버섯처럼 어두컴컴해진다든지 또는 더 심해지면은 피부에 상처가 잘 낫지 않고 궤양이 생기고 피부가 결국은 괴사돼서 죽게 되는 그리고 심해지면 혈전성 정맥염까지 나타날 수 있습니다. 네, 혈전성 정맥류까지 일으키기 때문에 그냥 넘길 수 없는 질환인데, 자, 치료는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네, 치료는 일단 보존적 치료, 약물요법과 압박 스타킹 그리고 생활 습관 변화를 좀 시도해 볼 수 있고요. 수술적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예전에는 우리가 고일 결찰술이라고 하고 정맥 절제술이라고 하는 전신 마취나 척추 마취하에 절개를 하고 하는 수술을 많이 시행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많이 추천되지 않고요. 최근에는 혈관 내 치료, 혈관 안으로 가는 도관, 카테타를 넣어서 혈관을 치료하는 경화요법 또는 열을 이용한 폐쇄술 또는 기계화학 정맥 폐쇄술, 생체 접착 정맥 폐쇄술 등이 도입되어서 치료가 효과가 좋습니다. 네. 자, 방송 보시면서 하지 정맥류에 대해서 궁금한 점 있으신 분들은요. 026938-2060, 026938-2060으로 전화 주셔서 무료로 상담 받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전화 주세요. 네, 지금 이제 치료법까지 설명을 간단하게 좀 해주셨습니다. 초기 정맥류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어떤 치료가 좀 도움이 되나요? 초기 정맥류 사진처럼 아까 보셨던 사진처럼 거미줄 혈관이 나와 있거나 실핏줄이 있는 경우에는 저렇게 주사를 경화제라는 약물을 넣어서 혈관 안에 약을 넣어서 혈관을 굳히는 혈관 경화요법이라는 치료를 먼저 시도하게 됩니다. 네, 한 번만 맞으면 되나요? 반복적으로 좀 맞을 필요도 있는데요. 보통은 한두 번 내에 끝나고 하지만 이제 기간이 한 달 정도 잡으셔야 되고 한 두세 번 정도는 반복적인 치료가 필요합니다. 자, 초기에 치료하는 경화요법. 자, 그렇다면은 그 다음부터는 약간 이제 비수술 치료. 아까 네. 이제 여러 가지 설명해 주셨잖아요. 좀 하나하나 좀 자세히 알아볼게요. 네. 먼저 레이저 열 폐쇄술. 어떠한 치료법인가요? 네, 레이저 열 폐쇄술은 혈관 내 치료 중에 가장 먼저 시행됐습니다. 그림과 같이 얇은 관을 고장난 혈관 안으로 진입한 다음에 네. 레이저를 발생시킵니다. 레이저를 발생시켜서 혈관을 지지면서 붙이면서 나오게 되는 겁니다. 네. 쉽게 말하면은 혈관 안에 혈관 안을 용접을 해서 붙인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 그렇군요. 자, 지금 이제 영상이 나오고 있는데요. 네. 저렇게 초음파 영상 보면서 이제 네. 들어가는 건가요? 네, 고장난 혈관 안으로 진입하고 있는 영상이고요. 네. 진입해서 저 가느다란 도관에서 레이저가 발생시키면서 혈관을 붙이게 됩니다. 고장난 혈관을 붙여서 치료하게 되고 예전에 그 절개술로 했을 때보다 상처가 적고 회복 기간이 빨라서 그 혈관 내 치료, 그 하지정맥류 치료의 패러다임을 바꾸게 된 그런 시술입니다. 네. 자, 그렇다면 좀 비교적 예후가 좋은 사례를 한번 보면서 자세한 또 설명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분 같은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이분 같은 경우에 레이저 열 폐쇄술로 잘 치료가 된 경우인데 네. 절개술 같은 경우에는 사타구니나 그 오금 쪽에 상처가 남고 그 멍이 많이 들고 하게 됩니다. 근데 지금 이 경우에는 상처가 없죠. 그리고 네. 이제 울퉁불퉁한 혈관도 잘 없어졌고 그래서 예전 수술보다 훨씬 더 멍과 상처가 적고 회복 기간도 짧게 됩니다. 네. 저희가 보여드릴 사례는 예후가 좋은 사례입니다. 환자분의 나이, 평소 질환, 치료 시기에 따라서 치료 경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하지 정맥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방송 보시면서요. 궁금한 점 있으신 분들은 026938-2060, 026938-2060으로 전화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고주파 열 폐쇄술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 네. 고주파를 이용한
치료법인가 봐요. 네, 레이저 열폐세술과 원리는 같습니다. 열을 이용해서 혈관을 붙이는 원리인데 레이저보다 훨씬 더 낮은 온도, 80도에서 100도 정도의 온도로 혈관을 붙이기 때문에 혈관 주변에 조직 손상이 적어서 멍과 그리고 그 상처가 적게 되고 레이저 수술에서 혹시 있을지도 모르는 신경 손상이 적게 됩니다. 지금 이제 영상에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요. 네. 이것도 역시 판막이 고장나서 역류하고 있는 하지정맥류 혈관 내로 얇은 관을 넣고 들어가서 고주파 카테터라는 장치를 설치한 다음에 혈관을 익혀서 붙이고 나오게 되는 시술입니다. 네. 레이저 열폐세술이나 고주파 열폐세술 같은 경우에는요, 치료 시간이 몇 분 정도 걸리나요? 네. 대략 한쪽 다리를 하신다고 했을 때 한 30분에서 길면 1시간 정도 걸리고요. 네. 양쪽을 하시게 되면 1시간 이상은 보셔야 됩니다. 네. 둘 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뭐 국소 마취만 하나요? 네, 대부분의 병원에서는 국소 마취만 하게 되고요. 우리가 네. 절개술에 비해서 장점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상처가 없기 때문에 국소 마취 그리고 척추 마취나 뭐 전신 마취가 필요 없게 됩니다. 아, 자 그렇다면은 이제 다른 기존의 수술법보다 훨씬 더 좀 비교적 쉽게 다가갈 수 있는 치료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기존 드는데요. 치료보다 훨씬 회복 기간이 짧고 네. 일상생활 복귀가 빠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렇게 지금 고주파 열폐세술 영상으로도 만나봤는데요. 네. 실제로 좀 이 시술을 받아서 좋아진, 개선된 좀 사례를 한번 살펴볼까요? 네. 치료 전에는 그래도 이렇게 막 티가 나진 않으셨던 것 같아요. 이분 같은 경우는. 네, 이분 같은 경우에는 밤에 많이 쥐가 나고 다리가 붓고 하는 증상들이 많이 심하셨는데 고주파 열폐세술 후에 많이 깨끗하게 호전이 된 케이스고요. 레이저 열폐세술과 결과는 비슷합니다. 결과는 비슷하지만 중간에 그 회복 기간에 생길 수 있는 멍이나 당기는 통증이라든지 혹은 불편한 증상들이 좀 적게 됩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다른 분인가요? 이분 같은 경우는요? 네, 이분 다른 분이고요. 네. 이분도 역시 다리가 예전에 많이 부었었는데 많이 가늘어졌죠. 예, 고주파 열폐세술 후에 잘 치료가 된 경우고요. 역시 그 절개술술과 달리 상처가 적고 일상생활 복귀가 빠른 열폐세술을 받고 잘 치료가 된 경우입니다. 네. 자, 저희가 보여드릴 사례는 예후가 좋은 사례입니다. 환자분의 나이나 치료 시기에 따라서 치료 경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 알려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이제 고주파 열폐세술과 레이저 열폐세술 봤는데 그 열폐세술은 똑같은데 고주파를 이용하느냐, 레이저를 이용하느냐 좀 네, 다르잖아요. 맞습니다. 네. 네. 그러면 이제 원장님 입장에서는 환자가 원하는 걸 해주는 게 아니라 상황 봐서 하시잖아요. 약간 좀 차이점을 좀 얘기해 주시고 어떤 분에게 좀 더 효과가 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레이저 열폐세술이 가장 현재 많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네. 이유는 이제 기계가 많이 보급돼 있고 시술 비용이 고주파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저렴합니다. 아. 네. 하지만 이제 아까 혹시 생길지도 모르는 신경 손상의 그 부작용 측면에서는 네. 고주파가 레이저보다 좀 더 좋은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하지만 그 전체적인 결과 우리가 증상의 호전이라든지 보이는 혈관이 없어지는 그런 그 효과에 대해서는 거의 차이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자, 그래서 고주파 열폐세술과 레이저 열폐세술에 대해서 얘기를 나눴으면요. 이번엔 계속해서 기계화학 정맥 폐세술입니다. 뭔가 이제 좀 네, 말이 어렵죠. 기계를 뭐 이용한 네. 기계화학 정맥 폐세술은 아까 설명해드린 혈관 경화요법에 쓰인 경화제라는 약이 같이 쓰입니다. 네. 혈관 경화제라는 거는 혈관을 자극시켜서 폐쇄시키는 약물을 말하는데 이게 초기 증상에만 쓰인다고 했잖아요. 네. 그 말은 이제 굵은 혈관, 그러니까 병이 진행됐을 때는 이 약이 효과적으로 작용을 못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기계화학 정맥 폐쇄술을 이용하면 혈관 경화요법을 아주 효과적으로 시행할 수 있게 되는데 혈관벽을 카테터를 이용해서 긁어주면서 약을 아까 말씀드린 경화제를 뿌리면서 혈관벽을 붙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네. 혈관벽에 상처를 내서 약이 더 혈관벽 안으로 잘 침투가 돼서 효과적으로 혈관 경화요법을 시행할 수 있게 됩니다. 네. 자, 기계화학 정맥 폐쇄술까지 설명을 들었는데요. 방송 보시면서 궁금한 점 있으신 분들은요. 026938-2060, 026938-2060으로 전화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지금 전화 주신 시청자와 바로 만나보겠는데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네. 자, 지금 어떤 점이 궁금하신가요? 제가요, 하지정맥류 수술을 2번을 했거든요. 네, 근데 조금 더 두 번을 크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예, 하지정맥 수술을 2번을 했거든요. 아, 그러셨어요. 예, 예. 그런데 깔끔하게 이게 하지정맥류이 수술이 돼 있는 것도 아니고요. 지금 계속 일을 하는 중인데 제가 이게 관리하는 방법이며 또 그리고 스타킹을 이걸 너무 스타킹 신는 부분에서 너무 힘드니까 스타킹을 계속 착용을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네. 또 밑부분 발 쪽으로 거의 지금 약간 퍼렇게 멍든 것 같이 있잖아요. 피부 색깔이. 네. 그렇게 변해가는데 그런 상황을 또 다시 수술을 해도 괜찮은 건지 그런 부분에서 너무 궁금해갖고요. 혹시 실례지만 그 어떤 수술을 받으셨는지 한 절개에서 하는 수술 하셨나요? 예, 한 20년, 아니 18년 전에 절개 수술을 받았었고요. 또 그리고 한 3년 전에 또 레이저 수술로 해갖고 받은 적이 있었어요. 이미 이제 이렇게 시술을 받으셨고요. 네. 예, 지금 말씀을 들어보니까 네. 수술 후에 재발된 경우 같습니다. 혹은 이제 수술 후에 우리가 한쪽 다리를 수술하고 나도 반대쪽 다리에 생기는 경우가 정상인보다 훨씬 높기 때문에 지금 어쨌든 그 2번 정도 수술을 하신 것 같은데요. 둘 다 같은 다리인지 아니면 다른 다리인지 같은 다리인가요? 아니요. 2개 다 했는데 한쪽 다리는 이제 왼쪽만 이제 2번 했고 아. 오른쪽은 지금 안 한 상황인데 오른쪽이 지금 또 순해지고 있는 오른쪽에 다시 상황이거든요. 아, 그렇군요. 지금 네. 질문하신 분처럼 하지정맥류 환자들은 한쪽 다리 치료를 하더라도 반대쪽 다리에 다시 하지정맥류가 생길 가능성이 굉장히 네. 높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다른 치료도 받으셔야 되는 상황인데 네. 일단 수술 예전에 했던 절개법 같은 수술 같은 경우에는 그 재발률이 꽤 높습니다. 아. 그래서 재발돼서 다시 오시는 분들이 꽤 많은데요. 그런 경우에 다시 레이저 수술을 하거나 아까 말씀드린 혈관 내 치료법을 통해서 치료를 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제 어떻게 역류가 되고 어떻게 재발이 됐는지 정확하게 보려면 아까 말씀드린 혈관 도플러 초음파를 다시 네. 시행해서 지금 재발된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좀 봐야 됩니다. 네. 혈관 도플러 초음파 검사를 좀 다시 한번 해서 정확히 어떤 원인 때문에 일어나는지를 좀 알아봐야 되고요. 네. 자, 그렇다면은 이분 같은 경우는 아까 좀 뭐 스타킹을 또 신는 게 또 힘들다고 하셨거든요. 네. 또 관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궁금하셨고요. 네. 사실 스타킹 신는 게 여름에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렇죠. 요번에 또 정말 더웠잖아요. 네, 그래서 네. 환자분들이 불평을 많이 하시는데요. 사실 스타킹 신는 것과 그리고 이 혈관 강화제라는 요새는 약물이 잘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약물과 스타킹 그리고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운동과 생활 습관인데요. 지금 질문하신 분이 서 있는 일을 하시지만 서 있는 중간에 가만히 서 있지 마시고 자꾸 발을 제자리 걸음을 걷는다든지 까치발을 들었다 놨다 한다든지 하는 생활 습관 변화가 중요하고요. 또 가끔 쉬는 시간에는 다리 스트레칭을 중간중간에 해주시는 그 습관 변화도 중요합니다. 틈틈이 조금 움직여주는 생활 습관도 필요하고요. 네, 그리고 스타킹이 정 힘드신다면은 하루 종일 신지 마시고 하루에 몇 시간이라도 실내에 있는 시간만이라도 신어주시는 것도 크게 도움이 됩니다. 네. 발등에 멍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러면요? 발등에 멍이 하지정맥류가 있으신 분들이 멍이 잘 드는데요. 네. 그러면 그 위쪽에 아까 혈관에 역류가 있는지 먼저 혈관 도플러 초음파 검사를 해서 원인이 있다면 거기를 다시 치료를 해야 되고요. 그게 멍이 아니라 어떤 그 하지정맥류의 진행에 의한 착색이나 이런 것이라면은 크게 나아지진 않습니다. 네, 여보세요. 지금 말씀해 주신 거 좀 잘 먼저 참고하셔서요. 우선은 기본적으로 혈관 도플러 초음파를 검사를 한번 꼭 받아보시길 권해드리겠습니다. 또 왼쪽 같은 경우에는 지금 2번 수술을 받으셨지만 오른쪽 같은 경우는 또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하니까요. 지금 병원에 가셔서 혈관 도플러 초음파 검사를 통해서 정확한 진단 후에 치료를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시청자 전화는 026938-2060, 026938-2060으로 잠시 뒤에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지금 앞서서는 이제 치료법 가운데 레이저 열폐쇄술과 고주파 열폐쇄술에 대해서 알아봤고 그 다음에 기계화학 정맥 폐쇄술에 대해서 알아봤거든요. 네. 쉽게 말하면 이제 경화 주사 같은 경우에는 그냥 주사를 피부에 맞는다면 이거는 직접 들어가가지고 네, 맞습니다. 약을 혈관 안으로 바른다. 들어가서 네. 약을 바르면
효과가 별로 없으니 혈관벽을 긁어주면서 굉장히 빠른 속도로 혈관벽을 긁어주면서 혈관 안에 약을 침투시켜서 치료하게 되는 시술 방법입니다. 네. 자, 그렇군요. 자, 그러면 다음 좀 치료법. 생체 접착 정맥 폐쇄술. 이름들이 다 좀 어려워요. 어렵죠. 네. 생체 접착 정맥 폐쇄술은 네. 가장 최근에 개발된 하지정맥류 치료법입니다. 시아노 아크릴레이트라는 약물을 생체 접착제를 물론 그 창상봉합이나 수술에 이미 쓰이고 있는 약제입니다. 네. 그거를 혈관 내에 도포시켜서 혈관을 붙이는 치료법으로 그림처럼 도관을 고장난 혈관 안으로 진입합니다. 진입해서 고장난 뿌리 부분까지 진입한 다음에 시아노 아크릴레이트라는 약물을 주입하고 거기를 눌러서 혈관을 직접 붙이게 됩니다. 기존 치료법과 차이점은 열 폐쇄술이나 기계화학 정맥 폐쇄술은 혈관에 어떤 자극을 주고 손상을 줘서 다시 새살이 자라나면서 혈관이 붓고 막히는 원리를 이용한다면은 네. 그래서 회복 기간이 어느 정도 있고 그다음에 스타킹도 꼭 신어야 되고 혹은 압박 붕대를 감아야 되는 단점이 있지만 생체 접착 정맥 폐쇄술은 혈관 자체를 직접 즉시 혈관 접착제로 붙여버리기 때문에 스타킹을 신지 않아도 되는 장점이 있고 네. 일상 복귀가 가장 빠른 시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접착이라는 단어가 이제 들어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럼 조금 전에 전화 주신 분 같은 경우에는 이 치료 받으면 조금 더 스타킹을 안 신어도 맞습니다. 되나요? 네, 압박 스타 특히 여름철 또는 네. 젊은 여성분들 압박 스타킹을 꺼려하시는 분들에게는 생체 접착 정맥 폐쇄술이 가장 효과적인 치료법입니다. 네. 자, 그럼 치료 후 바로 일상생활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비교적 예후가 좋은 사례를 한번 좀 소개를 시켜주실까요? 네. 울퉁불퉁한 혈관이 있는 것들은 이 기존 치료법과 같이 다 같이 좋아지는데 네. 생체 접착 정맥 폐쇄술의 가장 장점은 시술 전에 있던 혈관이 시술 직후입니다. 시술 직후 지금 사진 보시면은 밴디지가 하나 붙어 있고 다른 붕대나 멍이나 상처가 전혀 없죠. 네네네. 네, 이게 시술 직후 바로 사진 찍은 건데 이렇게 편하신 상태에서 당일부터 바로 일상 복귀가 가능하게 됩니다. 다른 분은요? 네, 이분도 다리가 밤에 쥐가 나는 증상으로 오신 분인데 네. 시술 전과 시술 직후를 보시면은 밴드가 하나 붙어 있고 늘어나 있던 혈관이 많이 줄어든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시술 일주일 경과했을 때 점점점 혈관이 줄어들게 되고 이 경우에는 시술 한 3개월 정도 이후에는 보이던 혈관이 완전히 추가 치료 없이 사라지게 됩니다. 네, 저희가 보여드릴 사례는 예후가 좋은 사례입니다. 환자분의 나이 또 치료 시기에 따라서 치료 경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 많은 분들께서 상담 전화를 주고 계셔서 잠시 시청자 만나보도록 하겠는데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어떤 점이 궁금하신가요? 저는 나이가 지금 많거든요. 68세인데요. 네, 왼쪽 오금장에 이렇게 툭 튀어나온 그런 네. 그 하지정맥이 있고요. 네, 그거는 제가 천연 때부터 있었어요. 근데 지금까지 치료를 못했고요. 또 양쪽 다리에 그 실핏줄이라고 하나요? 그것처럼 다리 터졌는데 네. 멍든 것처럼 막 이렇게 뭉쳐있는 데도 있고 막 이렇게 지나가는 것처럼 되어 있고 그렇거든요. 이 네, 나이가 있으니까 가능한 건지요. 네. 자, 그럼 나이가 68세라고 하셨어요. 네. 이런 증상들을 네, 네. 설명하셨는데 자, 원장님하고 한번 좀 직접 대화를 네, 한번 나눠보실게요. 실례지만 상담이요. 불편한 증상은 뭐가 있으신가요? 불편한 거는 크게 느끼진 않는데 보기가 좀 아주 나쁘고요. 멍든 것처럼 여기저기 그러니까 그리고 이게 이렇게 보금쟁이가 그렇게 많이 이렇게 튀어나왔기 때문에 짧은 스카트 같은 건 전혀 입을 생각도 못하고 보기가 굉장히 나빠요. 불편한 점은 뭐 그렇게 특별하게 느끼진 않는데 아무튼 보기는 굉장히 흉해요. 검사해 보신 적은 없으신 거죠? 네, 한 번도 안 가봤어요. 네. 사실 아까 말씀드린 모세혈관 확장증이라고 하는 거미줄처럼 혈관이 늘어나 있는 경우에는 멍처럼 보일 수도 있고 사실 보기에 굉장히 안 좋아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증상이 없다면은 아까 말씀드린 그 열 폐쇄술이나 생체 접착 폐쇄술 등 수술이 필요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지금 질문자가 말씀하신 그 왼쪽 오금에 튀어나온 혈관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일반적으로 그냥 거미줄 혈관이 자라나서 그리고 튀어나온 혈관, 우리 가지정맥류로
자라나서 커지면서 자라진 않습니다. 네. 어떤 역류, 복제정맥이라고 하는 보이지 않는 혈관에 역류가 있어야 그 표제정맥이 이렇게 늘어나고 울퉁불퉁 튀어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질문자분이 말씀하신 그 울퉁불퉁한 그 왼쪽 오금에 튀어나온 부분에 대해서는 혈관 도플러 초음파 검사를 받아보시는 게 꼭 필요합니다. 아, 병원에 가셔서 혈관 도플러 초음파 검사를 통하셔서 좀 네. 어떻게 보면 치료를 좀 본격적으로 받으셔야겠군요. 네, 이게 걱정 안 하셔도 되는 게 혈관 도플러 초음파 검사라는 거는 굉장히 간단한 검사면서도 CT, MRI보다 하지정맥류 진단에 있어서는 더 정확한 검사입니다. 그러니까 가까운 전문의를 찾으시면 됩니다. 네. 우리가 평상시에 초음파 검사 받잖아요. 그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될까요? 네, 비슷합니다. 비슷한데 이제 네. 서서 검사하게 되고요. 아. 저희가 이제 다리를 주무르면서 검사하게 네. 돼서 혈류를 중점적으로 보게 됩니다. 네. 자, 지금 전화 주셨는데요. 먼저 혈관 도플러 초음파 검사를 통해서 거기에 따른 정확한 치료를 받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다른 시청자 한 분 만나보도록 하겠는데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연결됐습니다. 자, 어떤 네. 점이 어떻게 불편하신가요? 예, 저는요, 네. 저기, 오른쪽 다리가 네. 어렸을 때부터 이 다리 심줄이 파란 게 네. 잔 줄 마냥 다 있었어요. 네. 근데 이제 아기 낳고도 괜찮은데 지금 이제 나이가 80이 되니까 네. 반쪽 다리가 이렇게 몸무게가 빠져서 살이 없으면 이 다리가 이 지렁이 마냥 다 심줄이 나와요. 그러시군요. 나오면서 이 다리가 자꾸 쥐가 나고 네. 이 발목 있잖아요. 네네네. 발목에 시커매요. 발목이 다. 아. 발목이 뒤꿈치서부터 한 15cm까지 싹 하면서 거미줄 마냥 이 핏줄이 막 엉킨 게 두두두 다 보여요. 몸무게가 네. 빠지면은. 그러시군요. 그러면서 시커매갖고 창피해서 네. 양말을 안 신고는 어딜 못 아. 나가요. 그러면 이제 그러다가- 그런 불편한 사항 외에는 어떻게 뭐 통증이나 이런 것들은 없으시고요? 예, 그건 없는데 네. 쥐가 나는 거고 네. 너무 보기가 흉이 아주 아, 시커매요. 그러시군요. 거미줄 핏줄 네. 마냥. 미간상 네. 불편함과 이제 쥐가 자주 나서 고민이 예, 많으신데 보기 네, 불편하고 보기가 안 좋은 쥐가 나고. 네. 이제 파란 혈관이 많이 튀어나와 있어 보기가 안 좋은 걸로 많이 신경 쓰이시고 스트레스 받으실 것 같은데요. 네. 지금 말씀하신 쥐가 나는 증상은 간과해서는 안 되는 증상입니다. 네. 초기 증상으로서 쥐가 나게 되고요. 그다음에 다리가 붓게 되고 자기도 모르게 다리가 붓게 되고 그러면서 하지정맥류는 계속 진행되면서 피부 궤양까지 가게 되고 결국에는 그 심부정맥이라고 하는 몸에서 제일 굵은 혈관까지 기능이 떨어지게 되면 나중에 치료하고 나서도 효과를 크게 못 보실 수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쥐가 나는 증상이 있다든지 다리가 붓는다든지 지금 이제 종아리 정도가 불편하신 증상이라면 충분히 치료를 받으셔야 되는 상태입니다. 아,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전화 주신 분 같은 경우에는요, 먼저 병원에 가셔서 역시 또 똑같습니까? 혈관 도플러 초음파 검사를 통해서. 맞습니다. 네. 초음파 검사를 받으셔야 되고요. 네. 적절한 치료를 받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치료를 받는 게 무엇보다도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가까운 전문의를 찾아가셔서 먼저 검사를 꼭 받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하지정맥류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다양한 또 치료법도 알아봤거든요. 네. 어떠한 점들을 좀 주의해야 되고 또 예방은 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지정맥류 치료법 여러 가지 치료법을 알아봤는데요. 네. 아까 고주파, 그다음 레이저 정맥 폐쇄술, 그다음 기계화학 정맥 폐쇄술, 생체 접착제 정맥 폐쇄술 이렇게 알아봤습니다. 예전 치료, 그러니까 절개에서 하는 수술에 비해서는 훨씬 더 치료 효과가 좋고 결과가 좋지만 장점만 있는 건 아닙니다. 열 폐쇄술 같은 경우에는 드물지만 그 열을 이용하기 때문에 신경이 같이 타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경 손상이 오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개발된 기계화학 정맥 폐쇄술이나 생체 접착 정맥 폐쇄술 같은 경우에는 네. 그런 열에 의한 손상, 신경 손상은 없지만 약에 의한 알러지나 혈관염이나 이런 부작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치료 목적과 본인의 라이프 스타일에 맞게 치료 방법을 선정하시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그래서 전문의와 상담을 하시고 검사를 받아보시는 게 중요합니다. 또한 예방법은 항상 바른 자세와 다리 꼬지 않는 네. 많이
많이들 꼬시죠. 네. 다리 꼬지 않고 양반다리 하는 것도 피하셔야 되고 네. 바른 자세를 유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또한 이제 예뻐지기 위한 레깅스나 하이힐 또는 우리 스키니진 같은 꽉 끼는 네. 바지를 피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수면 시에 다리를 올리고 자는 습관도 중요합니다. 또는 다리가 올리고 자야 돼요. 다리 올리고 자시거나 아니면 주무시기 전에 다리 스트레칭을 꼭 아, 하고 주무시는 네. 습관이 중요하고요. 그리고 혈관이 튀어나오는 거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의료용 압박 스타킹을 착용하시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네. 이 질환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좀 치료가 반드시 좀 필요하죠. 어떻습니까? 뭐 미관상뿐만 아니라. 네, 이 하지정맥류는 진행되는 질환입니다. 미관상, 미용상의 목적으로 시행되는 성형 수술이 아니라 정말 다리가 불편해질 수 있고 심하면 혈전성 정맥염이나 피부 궤양까지 생길 수 있는 심각한 혈관 질환입니다. 따라서 증상이 나타나거나 혈관이 튀어나왔을 때 간과하지 말고 반드시 검사를 먼저 받고 적절한 치료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지금까지 김건우 원장과 함께 무겁고 저린 다리의 원인, 하지 정맥류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2부는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계속해서 3부에서는요. 어깨관절 질환을 주제로 전문의와 함께하는 자세한 상담 시간 마련했으니까요.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잠시 후 3부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